여러분 영어 실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으신가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영어 강의를 시작했는데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는 체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나는 1억 원 정도는 쓸 수 있겠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제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얼마를 썼는지 대략 계산해 봤거든요. 바로 3천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각종 영어 책이나 제품 서비스를 다 포함해가지고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영어 책 교재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전화 영어, 화상 영어, 필리핀 선생님이랑도 해보고 북미권이랑도 해보고 영국 선생님, 호주 선생님 전부 다 해봤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학원은 정말 셀 수 없이 다녀봤습니다. 1대1 한국인 원어민 가외 같은 것도 해봤고요. 만나서 또 앱이나 어플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생겼을 때 시작을 해봤고요. 영어 라디오 교재 가지고 그룹 스터디 같은 건데 유료로 참여한 적도 많았고요. 언어 교환 모임도 많이 했었고 라이팅을 교정하고 첨삭받는 서비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해봤고요. 제가 1대1 영어 컨설팅도 받아왔습니다. 진짜 지금이면은 이불킥 하고 싶을 정도로 후회했던 금액인데, 그리고 대학교에 평생 교육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들도 제가 여러 번 이용해 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3천만 원 정도는 쓸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학원들을 다니면서 정말 후회했던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3천만 원 직접 써보고 후회했던 포인트를 3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정말 제대로 된 학원을 고를 수 있을 거고요. 저처럼 돈 낭비, 시간 낭비, 심지어 체력과 감정 낭비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해결책도 준비했으니까 그것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공짜로 얻어가는 거겠죠? 첫 번째 가장 큰 후회 포인트는 어려운 영어 단어 위주로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조금 나아졌지만 제가 한창 영어 했을 때 여기 2009년도 3월이라고 쓰여 있죠. AP 5분 뉴스였습니다. 당시 강남역 근처에 있는 가장 유명한 어학원 중 하나가 바로 이쿤 어학원이었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 AP 라디오 뉴스로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진짜 수능도 제가 4등급인가 5등급 받고 영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대뜸 바로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죠. 왜냐? 영어 학원에서 이런 걸로 수업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sanction,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체제 승인, 여당, 야당, 심지어 이때 오바마 정권이 처음 들어섰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어려운 정치 단어, 그때 살모넬라 균이 퍼졌다. 식중독 때문에, 살모넬라 이런 거 엄청 외우고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근데 실제 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냐?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빈도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영어들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친구끼리 만나서 뉴스 앵커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랑은 친구하고 싶지 않죠. 또한 내가 소셜미디어 같은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쓸 때 스레드나 X 같은 거에다가요, 거기다가 영자신문 칼럼처럼 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저는 아예 영어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오늘 1시간 수업을 배우면 모르는 단어가 최소 10개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딱딱 적어서 여러 번 따라 읽고 머릿속에 암기하면은 되게 뿌듯했어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너무너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늘었냐? 그건 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장 뼈아프게 하는 후회 포인트입니다. 이 이후에도 엄청 어려운 미드나 영화로 공부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잡지 같은 거나 딱딱한 신문으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배워야 하는 거지, 오히려 저는 영어를 거꾸로 배우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영어 학원에서, 영어 서비스에서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은 걸 배운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궁금하시죠? 제가 정말 3천만 원 쓰고 이 후회 포인트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원어민은 쉬운 영어를 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단어와 쉬운 문법들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영어는 쉽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들은, 즉 범용성이 높은 말들은 쉬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원래 언어라는 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외국인 동료와 같이 나눴던 문장인데요. 점심을 먹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디야에서 주문해서 간단하게 먹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디야가 영어로 뭘까? 주문하다가 영어로 뭘까?
간단하게가 영어로 뭘까? 먹었어가 영어로 뭘까? 하나, 둘, 셋, 넷 이 단어를 그대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딱 맞아떨어질 것 같지만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쓴다? 아주 영어답고 쉽고 간단하게 씁니다. I just had something small from India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먹었다 라는 뜻이고요. something small 하면요. 뭔가 작은 거를 먹었다는 거죠. 이게 뭐 샌드위치인지 빵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어디서 주문한 거냐면요. from India가 됩니다. 어때요? 여기에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 있나요? 대부분 쉽죠. had 모르는 사람 없고요. small 모르는 사람 없고요. from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원어민은 이렇게 일상에서는 무조건 쉬운 단어로 된 쉬운 영어를 쓰게 되거든요. 다음 예문도 볼게요. 청소하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느 세월에 정리하냐. 어느 세월에 라고 하니까 세월이 영어로 뭘까? 또 네이버 영어 사전 찾아봐야지 라고 하셨다면 정답을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This is gonna take forev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되게 팬시하게 표현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고 보냐면 바로 this입니다. 이 청소라는 걸 하나의 this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단어는 되게 쉽죠. 하지만 이렇게 쉬운 단어로 된 영어다운 문장들, 즉 원어민이 쓰는 말들을 우리가 먼저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또 어느 세월에 정리하라는 말은 뭐라고 썼어요? forever는 영원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take잖아요. 정말 이거 평생 걸리겠다. 영원히 걸리겠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정리해 라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변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리고 눈으론 쉽지 않나요? 원래 눈으론 쉬운데 내 입에서 안 나오는 영어 콘텐츠 있죠? 그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영어 콘텐츠입니다. 저처럼 영어 뉴스나 잡지, 신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쉬운 영어를 먼저 하세요. 이게 오히려 돈 벌고 돈 굳는 겁니다. 세 번째도 가관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대우는 용납 못하지 대우, 용납 이런 것도 꽂히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이렇게 treat 될 수 없다. like this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번 보면은 we won't be treated like this 이렇게 썼어요. 핵심은 뭐예요? 이거 수동태라는 거 배웠죠. treated 당하는 거. 근데 누가 우리에게 용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장의 주인공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we를 쓰는 거고요. won't be treated 이렇게 대우받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말했고 like this 이렇게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있다. 굉장히 어색한 문법이 있다. 내가 이 말은 도저히 입으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문장 있나요? 없죠. 그런 거 먼저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를 잘하는 영어 학원에 돈 낭비 안 하는 바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결해도 후회할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죠? 하지만 두 번째 후회 포인트가 진짜 뼈 아프거든요. 제가 정말 다시 16년, 17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그 두 번째 후회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마치 규칙처럼 암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장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디아한테 점심 먹은 거. I just had something small from India. 자, 이런 문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영어 교재와 영어 강의, 영어 학원에 가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omething은 형용사를 뒤에 쓴다. something small 이런 식으로요. 이를 후치수식이라고 하며 문법 용어 장렬하죠. 그리고 nothing이나 anything 같은 보너스 규칙 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뭐 nothing small, anything small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영어 교재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 something small을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들었을 때 이해는 하지만 이걸 내가 직접 말로 쓸 때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절반은 듣는 거고 절반은 말하는 거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만 이런 규칙으로 영어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 something small 같은 것들이 잘 입에서 안 나오고 표현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언제 원어민이 이런 말을 쓰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마쳤는데 여러분이 다시 영어를 배운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거를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그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은, 영국 사람은, 호주 사람은 이런 문장을 이럴 때 써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바로 해결책 두 번째겠죠. 바로 원어민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문장인데요. 제가 다시 영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Think in English라고 썼고요. 바로 영어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mething is generally used when the thing we're talking about is unspecified or unknown.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Something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대요. 언제 사용하냐면 이 사용법이 중요한 거겠죠. When the thing we're talking about, 우리가 대화하는 그것이 바로 뭐다? unspecified, 되게 구체적이나 콕 집어서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unknown, 완전히 막 알려지거나 명확하거나 클리어하지 않을 때 뭘 쓴다? something blah blah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something을 뒤에 형용사로 꾸며주면서 어때요? 무언가긴 무언가인데 되게 작은 거, 간단한 거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We can use something plus adjectives. 형용사와 something을 이렇게 조합해서 쓰잖아요. When we want to be a little more specific. 아, something 자체가 원래 unspecified 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된다? 조금 더 specific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디야에서 something 먹었어 하면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뒤에다 뭘 꾸며주는 거예요? small 같은 거 넣으면서 뭔가 되게 요기를 때운 듯한 푸짐한 메뉴가 아니라 간단하게 먹은 듯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아, 원어민은 이디야에서 뭘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용어를 말하지 않고, 하지만 그건 너무 막연하니까 여기 살짝 그걸 뉘앙스를 꾸며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쓰는구나 라는 것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 영어로 받아들였잖아요. 이 설명을 보는 순간 영어도 늘고요. 그리고 원어민이 언제 이 영어를 썼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두 문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문장도 해석을 못하고 포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요 정도는 여러분 한번 비벼볼만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단어와 문법이나 이런 규칙들을 이렇게 딱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배웠으면 어땠을까요? 영어로. 그럼 훨씬 더 내가 이거를 입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아직 영어가 초급 상태라면 100%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처음에는 한 30% 이렇게 받아들이고 점점 퍼센트를 늘려서 50, 70, 궁극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내 입에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쉬운 단어로 된 영어 문장을 보는데 그 쉬운 단어로 된 영어 문장을 이렇게 영어로 설명해서 영어로 받아들인다. 진짜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영어 학원 다니면서 후회했던 것들을 진짜 많이 적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긍정적인 사람도 되게 후회할 때는 뭔가 되게 감정이 좀 요동치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이거 헛발질 했구나. 이거 내가 헛수고구나. 심지어 내가 축구로 비유하면 자살골 넣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세 번째 포인트도 제가 정말 수십 가지 후회 포인트 중에서 겨우겨우 하나 건진 거니까 세 번째까지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는 진짜 믿었습니다. 학원에서 영어 실력이 완성된다. 여러분, 마음이 되게 조급하잖아요. 영어를 빨리 잘하고 싶어서. 그럼 눈도 잃고요. 귀도 잃고요. 결국에는 뭐가 된다?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8주 만에 미드 완성한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3개월 만에 나는 프리토킹 마스터했다.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학원에서 영어 실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울 그런 기초를 다지고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학원을 10년 다녔다, 그럼 완성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뒤에서도 또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있죠? 이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 숙달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보고요. 또 요것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도 막 암기해서 막 시험도 보고 완벽하게 익힙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봤는데 이런 문장들은 내가 툭 치면 바로 나와. 그러면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게 되게 많이 늘었어. 이런 기분에 빠지면서 아, 난 이제 영어가 완성이 됐어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학원도 제대로 된 학원은 그렇게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 원서 있죠? 영어 원서라고 쳐봅시다. 이거를 내가 전공서적 빼고 한 권이라도 제대로 완독해 본 적이 있나요? 한 권 했다 그러면 10권 정도 내가 끝까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한국어 잘하고 싶은데 한국어 책은 한 권도 안 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 야, 너는 한국어 잘하기에 글러먹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겉으로는 열심히 응원하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학원에서는 원서 한 권 정도의 분량을 끝내기도 어려워요.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막 고급 과정, 막 통번역 대학원 하고 막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절대 여러분 한 달, 두 달 이런 분량 배워서는 영어 원서 한 권의 분량 택도 없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 배우는 것도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학원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영어 실력이 영어 학원에서 완성이 되나요? 그러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오랫동안 학원을 다녔고 심지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왜 다니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있는 영어 교재 안에서, 영어 강의 안에서, 영어 프로그램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게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편한 옷으로 갈아입자라는 걸 다른 영어 교재에서 만났었거든요. 어떻게 쓴다? Let's all put on something comfortable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본 순간 구체적으로 이게 뭐 파자마인지 뭐 스포츠웨어인지 이런 거 밝히지 않고 그냥 편한 거구나. 그래서 something을 썼는데요. 조금 더 뉘앙스를 넣어주기 위해서 comfortable을 넣어준 겁니다. 그럼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자가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배웠던 거를 다시 다른 영어 콘텐츠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다음도 볼까요? 둘이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 그 친구 두 명한테 말하는 겁니다. 구석이 영어로 뭘까?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어식 사고가 점점 탑재되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외국인 친구와의 대화에서 발견한 건데 There's something similar about you too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언가가 있어요. 그 구석이라는 건 딱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비슷하고 닮은 거니까 similar를 넣었고요. 뭐에 대해서 about you too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there's something similar about you too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끝이 아닙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풀타임 잡을 구하기 전까지만 지금 이 약간 허드렛일 같은 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더 나은 일을 찾을 때까지만 이 일을 하는 거다.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It's only temporary until I find something better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임시로 하는 거야. 곧 끝낼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Until I find something better. 더 나은 잡을 구하는 건데 그 잡을 구체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보수가 나은, 환경이 나은 something better로 쓰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이런 교재에서, 친구에서, 미드에서 만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든 교재나 그런 강의가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넣었습니다. 무조건 넣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예 체계적으로 설계해놔서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배운 영어 표현들을 반복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한번 후회한 포인트와 해결 포인트를 총 정리해 봅시다. 제가 16년간 영어 공부하고 알게 된 3가지인데요. 원어민은 쉬운 영어를 쓰고요. 그리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원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런 영어 학원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16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올해 17년차 영어 강사가 되었거든요. 영어식 사고 200 부트캠프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1기부터 6기까지 모집을 완료했고요. 이제 7기가 막 모집이 시작이 될 거고 전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 기수마다 한 30명 정도밖에 뽑지를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후회했던 이 3가지 포인트를 담아서 이 영어식 사고 200 부트캠프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눌러서 대기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바로 마감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 이렇게 스토리를 쭉 담아놨으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이 영어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아까 쉬운 영어라고 했죠. 이런 2800개 된 단어가 92%를 차지하고 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영어 문장들을 하지만 입에서 안 나오는 것들만 골라서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3번째 포인트처럼 매주 배웠던 문장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하게끔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저의 이제 해설뿐만이 아니라 진짜 찐 미국 원어민이 이거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영어 해설 부분이 매일 모든 영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토요일 날은요. 이렇게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는 퀴즈도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영어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데 아주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참여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온라인 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영어 학습지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수동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고 끝내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냥 강의는 최소화하고 진짜 내가 영어를 스스로 한번 소화할 수 있게끔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구성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이런 자료를 받게 됩니다. 이 샘플 자료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번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PDF 파일과 MP3 파일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 리뷰 카드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세 번째에서 반복해서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걸 평일 매일 점심마다 또 보내드리고요. 또 동기부여 메시지라고 해서 오후 7시쯤에 또 보내드리고 10시에는 서머리도 보내드리고요. 또 새벽 3시까지 인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놨고 이렇게 매일 인증하고 있죠. 그리고 질문 같은 게 있으면 1대1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의 온라인 1대1 영어 과외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고요.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는 한국인 리더에게 영어 일기 코멘트를 받고 나중에는 원어민에게도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영어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공부한 트래킹을 딱 해가지고요. 영어 습관을 완성해드리고요. 또 10개월 뒤에는 어떻게 변하냐? 이런 한국식 사고가 영어식 사고 문장으로 바뀌고요. 영어가 술술 익히고 편하게 들리고 혼자서 배울 수 있는 평생 습관까지 완성됩니다. 또 10개월 동안 어떤 걸 배우냐? 단어, 뉘앙스, 패턴, 구동사, 콜로케이션, 전치사, 부사, 형용사, 연결, 덩어리, 문법과 구조, 완전히 영어식 사고 감각 이렇게 10개월 동안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1개월짜리 커리큘럼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어 고민 상담소라고 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와 함께 라이브로 만나게 돼요. 유튜브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영어 고민 상담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리고요. 또 스피킹 클럽이라고 해서 저나 혹은 미국 원어민 티처와 함께 영어로 100% 진행하는 영어 스피킹도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1대1로 정말 이거 10만 원 상당하는 거죠. 실제 그 이상을 주고도 해도 제가 안 하는 건데 여기 부트캠프 들으시는 분에게만 제가 1대1로 영어 상담도 신청해 드립니다. 무려 30분 이상 진행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한 달치를 여러분이 딱 끝나면은 이렇게 영어 전자책 이북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또 마지막 끝나고 완주하면요. 프리미엄 커뮤니티도 초대해 드려서 저와 함께 계속 평생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건요. 영어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여기 쭉 자주 묻는 질문도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학원에 3천만 원 쓰고 나서 후회한 이유 그리고 그 3가지 포인트와 이거 해결책도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어를 배우는 건 되게 비교적 빠른 길이나 효율적인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했던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빠르게 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요. 막 8주 3개월 이런 거 말고요. 한 1년 정도 하면 된다. 그런 데는 좀 믿으셔도 좋은데 너무 짧은 거는 그냥 믿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쉽다고 하는 것도 조금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나라에 몇천 년 동안 쓴 언어를 우리가 통으로 배우고 좀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쉽겠나요?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조금 더 어렵고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 같은 거 주지 않고 여러분의 영어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영어 팁과 영어 콘텐츠를 무료로 받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